대표님, 오늘은 어떤 물건 보러 가세요?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을 살펴보다가 경기도 화성에 나온 한 공장이 지금 2번이나 유찰이 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진 공장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살펴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물건 보러 가는 뭐 특별한 메리트나 이런 게 있으니까 보러 갈 텐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흔히 가격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이 주변에서 신축 공장이나 좀 컨디션이 좋은 준신축 공장들, 그런 공장 물건들이 평당 300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번 유찰돼서 평당 19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다가 그 위에 공장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 가볼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인 거죠. 방금 평당 19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싼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요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서근리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안면 석포리, 여기가 이제 조아마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지대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평당 195만 원에 사실상 건물까지 있는 물건은 시장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장 용지, 그러니까 공장으로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토목공사까지 예쁘게 해놔서 바로 당장 내일부터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 현재 가격 18억 초반 정도면은 사실상 이렇게 건물까지 다 지어져 있는 물건으로서는 이런 가격이 없어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저렴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아마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 IC까지 10분 이내로 들어갈 수가 있고, 82번 국도라던가 여기 현장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발안 남양간 고속화도로의 진출입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방금 말씀하신 가격적인 부분이나 입지적인 부분 외에 다른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입지도 상당히 좋은 경매 물건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2차선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이나 이런 큰 차량들이 진출입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조건이에요. 사실 공장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도로에 진입하는 여건이거든요. 이게 좋아야 공장이 임대도 잘 빠지고 매매도 잘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이런 2차선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최고다. 그렇게 해서 이 도로를 타고 바로 들어오면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공장이 바로 오늘의 경매 물건 목적물이에요. 전체적인 토지 평수가 932평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에 공장 용지 본부지가 843평 정도 되고 있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아까 보셨던 우리 진입 도로, 요게 이제 한 9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의 합산 면적이 930평이 조금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장 건물이 길게 한 동이 들어가 있는데, 요 건물도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총 2개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에 272평, 다시 2층에 또 272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2층짜리 복층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부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1층의 층고 자체가 5에서 6m 정도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층고로 인한 임대나 매매 시의 제약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상당히 2층 공장 치고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근데 안쪽에 천막을 보니까 이게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천막이 무너져서 이게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은 이 천막에 대한 수선 비용 같은 것도,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은 철거적인 비용들도 좀 계산을 하고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당의 활용성인데,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마당 공간도 되게 여유로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장을 쓰는 입장에서도 이 마당의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런 큰 차들이 오더라도 진출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상당히 메리트예요. 지금 한쪽에 이렇게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큰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에 속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개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1층과 2층이 완전하게 270평이 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1층에 있던 어떤 화물이나 물건들을 편리하게 이제 2층에 올릴 수 있도록 저기 가운데 건물 중간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연식 자체가 대략적으로는 지금 한 25년, 26년 정도 된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의 외관을 봤을 때도 좀 세월의 흔적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판넬의 어떤 무늬라던가 이런 것도 이렇게 세로 무늬로 된 게 이제 한 15년, 20년 훨씬 그 전에 이제 유행하던 건축 스타일이어서 확실히 외관을 봤을 때는 좀 연식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저 계단도 출입구 쪽이 조금 지붕이 무너져 내린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왼편에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외부 계단이 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출입도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성은 잘 짜놓은 경매 물건 같습니다. 건물의 옆면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25년, 26년 된 뭐 물건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그냥 무난한 컨디션 같아요. 대표님, 근데 보니까 공장 위에 뭐가 달려있는데 저건 뭐예요? 공장 위에 저거는 태양광 발전하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매 정보지에 보면 경매 목적물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지붕 위에 있는 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다시 말해서 제3자가 지붕을 임대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매 목적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공장의 토지와 건물만 소유권을 낙찰자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 태양광 패널은 제3자 소유의 물건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공장 지붕 위에 남의 물건이 얹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낙찰자 분께서 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사람한테 내 지붕 위에 무단으로 왜 네 물건이 올라가 있냐, 이 태양광 발전 패널에 대한 철거를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을 무기로 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인수계약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물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3자 소유의 저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공장 입찰이나 낙찰이나 낙찰 후 처리 과정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뒤에 보면 8탄 전자단지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여기 공장도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인 건가요? 여러분들 요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경매 목적물로 나온 공장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계획관리 토지에 들어가 있는 개별입지의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 출입구에 8탄 전자단지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공장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산업단지나 민간에서 개발한 산업단지, 정식적인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경매물건 시세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돼요.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공장인지 아니면 명칭 자체만 무슨 단지, 무슨 협동화 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장인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토지의 값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지어져 있는 공장에 거래되는 시세 자체도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이랑 일반적인 계획관리에 있는 공장이랑은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표님, 오늘 덕분에 물건 잘 봤고요.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총평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요즘에 보는 물건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물건에 속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공장이 앉아있는 토지의 위치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고속도로 IC도 가깝고 2차선 큰 도로로 나가는 그 길이도 상당히 짧은 편이고, 새롭게 건설될 바란 남양간 고속화도로의 새로운 진출입로랑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인 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가는 그 이면 도로의 폭 자체가 2차선 도로기 때문에 공장을 활용하기에는 도로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거죠. 더군다나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졌습니다. 최초의 감정가가 37억이었으니까 평당 390,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번 유찰됐을 때 27억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평당가가 한 270, 80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18억 초반에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당가가 190,
255만 원이다. 그런 말씀 드렸던 대로 건물이 하나도 없는 허가받은 공장 용지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동네에서 25년 정도 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공장 건물이 그것도 2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 더 유찰되기에는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실 1층으로 된 단층 공장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1층이 아니라 2층 구조, 3층 구조 이렇게 각각의 층고가 우리 물건처럼 5에서 6m 이상 나오면서 연면적을 극대화한 복층 구조의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지 좋고 도로 조건 좋고 가격 저렴하고 연식이야 뭐 어차피 오래되긴 했지만 조금만 보수를 해도 금방 깔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가격에 이 위치에 이 입지에 이 정도 컨디션의 물건을 평당 195만 원에 노려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번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